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소하게 버킷리스트 수행 영상과 그리고 제가 했던 경험들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리고 있는 올해 만 20살 백서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TV에 한번 나와보고 싶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어릴 적 동요에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이런 노래도 있었고, 저 또한 어릴 때부터 TV에 한번 나와보는 게 정말 큰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보조 출연 알바를 시작했고, 지금 한 10번 정도 촬영에 나간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느낀 보조 출연 알바 리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보조 출연 알바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많은 정보와 꿀팁 얻어가실 수 있을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엑스트라 알바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가기 전에 집에서 본인이 각자 촬영 컨셉에 맞는 의상을 2벌에서 3벌 정도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합 장소에 집합 시간에 맞춰서 도착한 다음에는 반장님께 꼭 일지를 제출해야 돼요. 일지를 제출하고 인원이 많이 모이면 그때 버스를 타고 촬영장으로 이동합니다. 촬영장에 도착하면은 관리자분께서 다 역할을 지정해 주세요. 너는 어떤 역할, 너는 어떤 역할,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해주시고, 물론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지만 본인이 해당되는 촬영씬을 찍을 때 감독님의 지시를 잘 따르며 촬영에 임하시면 됩니다. 사실 엑스트라 알바는 뭐 다른 배우들 같은 역할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소품, 말하기가 좀 그런데 살아있는 소품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게 중대한 역할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 촬영장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촬영할 때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엑스트라 알바를 꼭 드라마에서 모집하진 않아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을 하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극, 현대극, 뮤비, 그리고 광고, 이렇게 4가지 분야가 대부분 주로 엑스트라에서 모집하는 분야인데, 각자만의 장단점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은 화면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출연 알바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부분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조 출연 업체는 본청과 하청, 이렇게 2분류로 나뉩니다. 먼저 본청 업체가 인원을 뽑고 부족한 부분을 하청 업체를 통해서 충원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돼요. 하청 업체와 본청 업체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일단 하청 업체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알바 공고 사이트를 통해서 본 알바 공고들은 대부분 하청업체의 공고일 거예요. 하청업체의 장점을 설명드리면, 우선 돈을 굉장히 빨리 줍니다. 어떤 업체는 다음날 바로 주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본청 업체에 비해서는 일의 양이 적은 편이고, 그리고 촬영 공고가 촬영 전날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개 수수료를 떼갑니다. 이게 굉장한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반면에 본청 업체는 상대적으로 일의 양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공고도 좀 여유 있게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입비와 중개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다. 다만 단점은 급여를 좀 늦게 주는 편이에요. 어떤 업체는 다음 달에 주고, 심하면은 다음 달 말일에 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만의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서 어떤 업체를 가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굉장히 쪼들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본청 업체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 업체 중에서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평이 좋은 업체를 가야 돼요. 그런 업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하나 걸어두겠습니다. 그거 꼭 참고해주세요. 진짜 좋은 정보예요. 일단은 장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촬영을 하면서 60대 분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유치원 애기들이랑도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촬영은 다양하고, 그리고 역할도 다양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알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알바인 것 같아요. 연예인도 많이 볼 수 있고,
물론 연예인에게 사인을 받을 수 없고 먼저 말도 걸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연예인이랑 정말 가까이서 촬영했을 때는 연예인께서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스몰 토크도 나눌 수 있고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깐이지만 TV에 나오는 제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재밌고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은 본인이 일하고 싶은 날만 유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대부분 알바는 매주 월요일, 매주 화요일 이렇게 고정적으로 알바를 잡는 반면에 보조 출연 알바는 그때그때 촬영이 있을 때 자기가 신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뭐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나가도 되는 거고, 뭐 일을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신청하면 되는 거고, 네, 본인의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집합 시간과 장소에 대한 단점입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집합 장소를 신사,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정, 이렇게 세 군데를 주로 집합 장소로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보조 출연 알바를 하기가 좀 힘든 현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첫 차가 지나가기도 전에 집합을 하는 새벽 촬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쩌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촬영 선택의 폭이 좀 좁을 수 있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촬영의 난이도가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떤 알바는 와, 이거를 돈을 받고 내가 알바를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또 어떤 촬영은 와, 진짜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 탑3 안에 들 정도로 진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었습니다. 특히 한여름, 한겨울의 야외 촬영은 진짜 지옥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한여름에 털옷을 입고 사극을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땡볕에 털옷 입고 돌아다닐 때 진짜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 살면서 이렇게 시간이 안 갔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여름, 한겨울의 야외 촬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아무래도 일정이 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촬영에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촬영이 취소될 수도 있고 뒷당겨지거나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촬영이 시작하면은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촬영 알바를 잡았으면 이후에 일정을 잡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보조 출연 알바의 좀 큰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걸 좀 적어봤는데 제 주변에도 보조 출연 알바가 돈을 많이 버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설명드리면, 일단은 8시간까지는 최저시급입니다. 그리고 촬영이 8시간 전에 끝나도 일단 8시간치의 최저시급은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8시간 이후에 촬영이 연장된다면 그 연장된 시간은 1.5배, 최저시급의 1.5배를 줍니다. 그리고 촬영 시간이 0시부터 6시까지가 겹쳤다면 그 시간은 2배로 쳐줍니다. 네, 이외에도 지역비, 식대, 그리고 대사비 등이 붙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내보면은 대부분 촬영은 10만원 내외를 받는 것 같고, 새벽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10에서 20만원 정도가 평균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근무 시간에는 버스를 타고 촬영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저는 보조 출연할 때 대기가 되게 많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대기가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뭐 그것도 돈인데 뭐 그러면서 뭐 핸드폰 보고 책 보고 이러면서 대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대기 시간이 긴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촬영장 분위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보조 출연 알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전부터 들어온 소문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떤 짓을 해도 욕을 먹을 거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스태프분들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물론 과거에는 보조 출연자분들에게 험하게 대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다만 촬영장 분위기는, 그러니까 촬영 스태프분들보다는 우리 같이 일하는 보조 출연자분들에 의해서 정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알바가 고정 출연 알바가 아니라면 대부분 촬영을 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랑 촬영을 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촬영장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작품에 되게 오래 출연하신 분들은 가끔씩은 텃세를 부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담배를 피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정도는 각오하시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촬영장 분위기가 어떻든 그렇게 큰 상관없이 알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MBTI가 인프제, I가 90%거든요. 근데도 저도 적응 잘하고 내 촬영장 잘 다니면서 알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